오늘은 이제 어떤 논평들을 준비했느냐? 네. 일단 시작은 이제 요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이 지금 파산하고 있습니다. 자중질환에 이제 빠져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예, 우리가 얘네들 그 모래성 같은 집단인 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는 있었지만 근데 이렇게까지 금방 무너질지는 몰랐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네. 선대위, 국민의힘 선대위가 해산하고 다른 모습으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제 김종인 상임대표인가요? 아무튼 그분 경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씨는 이제 본인이 이제 스스로 나갔고, 선대위를 새로 꾸리겠다고는 하는데, 선거 2달 남았는데, 어떻게 급하게 해가지고 국민들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제 이 윤석열 씨의 지지율이 하락한 게 사실은 김종인 대표의 문제나 이준석 대표의 문제라기보단 네가 문제였잖아. 언제부터 급격하게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김건희 씨의 이제 허위 경력이 원래 이제 열린공감 TV랑 곳곳에서 막 의혹 제기를 했지만 그것을 이제 본인이 인정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YTN 보도로 시작됐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지지율 하락이 본격화된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윤석열이 이제 3프로 TV 같은 데 나오면서 어버버버 하는 거를 보면서 큰일 났다. 이재명하고 이게 비교 안 해봤으면 저렇게 경제 바보일 줄이야. 사람들이 그래서 3프로 TV를 보고 나라를 잃을 뻔한 걸 구했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죠. 그러면서 하여튼 이재명의 어떤 좀 여러 가지 좀 그 의혹들도 물론 남아있지만 그렇다고 윤석열은 의혹이 없나? 그래서 똑같이 둘 다 의혹은 있지만 어쨌든 능력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이 너무 떨어지는 게 눈에 띄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율 폭망이 시작된 거거든. 네가 문제인데 선대위를 해산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니? 네가 사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엔. 네. 아무튼 끝까지 가봐. 그래서 이 난파하고 있는 그죠? 배 선장이 문제인데 선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그래도 선장은 내가 해야 돼. 네. 요렇게 선언을 했네요. 제가 열받는 건 이거예요. 오늘 논평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조국 사태 이후에 처가와 제처에 대해서 집중적인 수사를 받았다. 뭐야 이거? 야, 지금 국민의힘 니네 지금 지지율 떨어지는 거랑 이거랑 무슨 관계인데? 왜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를 또 해? 너 정작 이 얘기하려고 기자회견 연 거야?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그래서 내 보면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말이죠. 윤석열 씨가 여러분 실시간으로 못 보신 분들은 이거 보세요. 윤석열 이번 기자회견 발언 워딩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아무튼 다 오롯이 후보인 제 책임이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물었나 보지. 예? 김건희 씨 문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요. 저의 이 부족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회초리와 비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가졌던 그 원칙과 잣대는 저와 제 가족 또 제 주변에게도 모두 똑같이 적용하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적용하긴 뭘 똑같이 적용해. 보세요. 제 처도 재작년에 조국 사태 이후에 하여튼 처가와 제처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2년간 받아왔습니다. 2년간 받았어요? 뭘 받아? 난 김건희가 수사받았다는 얘기 처음 듣네. 니네 장모 얘기를 지금 퉁쳐가지고 지금 국민들 어떻게 속여볼까 하고 또 그런 거야? 아니 장모님은 조국 사태 이후에 벌인 새로운 그것 때문에 수사를 받은 게 아니라 애초에 수사 받아야 될 걸 안 받았던 것이 나중에 드러나가지고
뒤늦게 처벌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 조국이랑 무슨 관계인데?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그리고 김건희 씨는 소환 조사 한 번 안 당했잖아요, 여러분. 무슨 수사를 받았어 지금까지? 참 기가 막혀갖고 대놓고 이런 거짓말을 해. 또 봅시다. 그러다 보니까 심신이 많이 지쳐 있고,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좀 요양이 필요한 상황까지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데, 그냥 보약 한 채 잘 지어 먹여. 제가 볼 때는 뭐 아무 형사적으로 처벌될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또 여성으로서는 이런 걸 계속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아갖고 이랬기 때문에 좀 하여튼 본인이 잘 추스리고 여기서 이게 여성 문제가 또 왜 나옵니까? 에? 우리가 뭐 또 여성 인권 침해하고 있다 뭐 이런 프레임 좀 퍼뜨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에? 아니 그럼 여자들은 무슨 뭐 비리를 저질러도 수사받아서도 안 되고 언론에 보도를 타서도 안 되고 뭐 그런 거야? 구자 빠졌네 진짜. 또 뭐 하여튼 이런 선거 과정에서 어떤 정치 운동에 참여하기보다는 뭐 봉사활동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마. 예. 그냥 집에서 잘 요양이나 하라 그래. 뭔 황당한 얘기를 이번 기자회견 때 했더라고. 아니 지들이 잘못해가지고 수사받고 있고 그것도 수사도 제대로 똑바로 안 받아가지고 지금 문제인데 무슨 조국 그 사건을 왜 끌고 들어와? 그리고 조국 사태가 최근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야. 당신이 검찰총장이었어요. 당신의 처가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때 당신이 검찰총장이었다고. 어쩌라고? 아니 뭐 최근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나와가지고 뭔가 이 수사가 시작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조국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야. 진짜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근데 또 이런 말들을 하면 기자들이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김건희 씨는 아직 소환 조사도 안 받았는데요. 예. 무슨 집중적인 수사를 받은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추가 질문 안 하니 니네는? 왜? 그러면 또 국민의힘이 미워할까봐 걱정돼? 출입 정지 당할까봐? 까짓거 그냥 출입 안 하고 만다. 질문도 못 할 거면 거기 뭐하러 출입해? 하긴 뭐 출입해야 내부에서 뭐 그래 부장으로 승진을 할 수 있겠지. 아유 그래 너희들의 그 승진 하나에만 목매고 있는 그 기자들의 문화 내가 모르는 거 아닌데 에이구 너희들의 승진에 대한 대가로 국민들의 이 스트레스는 어떡할 거니? 윤석열 뭐 반성하겠습니다. 쇄신하겠습니다. 이래놓고 뭐 했다? 박덕흠 여러분 박덕흠 기억나시죠? 저희 자기 이제 그 가족들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자기 국회의원일 때 상임위에 있었던 이제 피감 기관들이 자기 가족 기업에 온갖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게 이제 드러나가지고 여론이 이제 급격하게 악화되자 일단 탈당 쇼를 했죠.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슬쩍 복당했다 그러네.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1년 4개월간 기소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 소리냐면 기소가 안 된 건요. 박덕흠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게 아니고요. 검찰이 수사를 안 해가지고 고발은 했는데 시민단체가 고발은 했는데 검찰이 게을러서 수사를 안 했어. 그래서 사실상 혐의 없음. 그러면서 셀프 불기소 처분해가지고 복당했네. 이야 대단하다. 야 검찰 니들 왜 수사를 아직까지도 안 했어? 제정신이야? 깊이 반성합니다 해놓고는 뒤에서는 더러운 인간들 한 명 한 명씩 다 복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국민의힘이 이제 망해가서 그런 건지 이제 막 그 선대위에 참여했던 사람들 막 그죠? 말을 막 던지기 시작했나봐. 이수정 교수도
네,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네. 윤석열이요. 눈치가 좀 없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냥 대통령 후보 된 것 같아요. MBN의 무슨 판도라라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네. 이야. 그걸 알면서도 국민들한테 대통령 후보로 지금까지 밀어주세요. 이래 왔다라는 거야. 아이고, 참 대단하다, 이 아줌마도. 근데 이제 윤석열이 이제 끝발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나 봐. 얘기를 막 하네. 이수정 위원장은 한 달 전인 지난 12월 1일에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 굉장히 정의롭게 살아오신 분은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정의롭게 살아왔다고 생각은 스스로 해왔을지 모르나, 정의로우면서 눈치가 없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생각을 동시에 했었나 보네. 야, 눈치 없는 사람은 대통령 하면 안 돼. 우리 김영삼 같은 서울대 출신 바보가 눈치 없이 살다가 나라를 얼마나 망하게 할 뻔했는지, 그죠? 예. 우리 벌써 그 IMF의 기억을 잊어먹은 게 아닙니다. 눈치가 없고 바보 같은 사람은, 예? 그냥 딱 그 눈치 없는 사람들 그냥 주변에만 계세요. 어디 나라를 이끌려고 그래? 참나 진짜.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데일리안이라는 이 쓰레기 같은 언론사, 여긴 조중동보다 더 심한 곳이야.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쩌다가 이런 언론사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제 커가지고 일종의 좀 인터넷의 주류 언론으로 자리 잡았어요. 아주 그냥 짜증나 죽겠습니다. 이거 그 인터넷판 가세연 같은 곳이에요. 이 데일리안 얘네들. 절대 그 신뢰해서는 아예 언론사라고 아예 인정도 하면 안 돼. 이런 애들은 이런 거 큰일 났네. 아무튼간에 일본에서요. 일본 언론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헐뜯기만 하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최근에 이걸 보도했나봐. 우리가 이제 공직자 비리수사처가 그 고발사주 논란, 그거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데 지금 뭐 통신 자료를 수사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조회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논란이 지금 국민의힘이 억지로 퍼뜨리고 있잖아. 윤석열이.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가지고 일본의 이제 우익 언론들 중심으로 야 한국에서 이런 비민주적인 일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 큰일 났네. 야, 또 문재인 정부가 인권 대통령을 자칭할 수 있어. 안 그래도 일본이 헐뜯고 싶어가지고
막 침소봉대 왜곡하는 걸 가지고 데일리안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크게 보도를 해가지고 포털 사이트에서 난리가 난 거야. 댓글만 5천 개가 달렸어. 근데 이거를 이제 데일리안이 야 진짜 니네들은 일본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음해하는 보도를 하는데 기분이 좋냐? 그걸 신나가지고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 망신살 뻗친 공수처라고.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친일 언론 행위를 하고 있어요. 데일리안이. 이것들이 진짜.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이제 공수처가 이제 그 통신 사찰 논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길래 논평을 좀 해드릴까 하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안 해버렸어요. 그냥. 근데 이게 지금 파장이 자꾸 커져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니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데 그러면은 통신자료 요청을 안 합니까?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국회에 이제 출석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윤석열과 그리고 이제 공직 그 뭐죠 그 고발 사주 의혹의 이제 그 피의자인 사람 검찰들 이런 사람들의 통신 사실 같은 것들을 조회를 한 거야.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누구랑 통화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고발 사주 의혹이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누구누구랑 통화했는지를 살펴보다 보니까 검찰이 뭐 기자랑도 통화를 하고 정치인들하고도 통화를 하고 뭐 그랬던 모양이지. 그것까지 함께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검찰이요, 아니 공수처가 정치인을 콕 집어가지고 기자를 콕 집어가지고 그 수사를 한 게 아니고요. 피의자를 고발 사주 그 의혹을 받고 있는 피의자를 통신 사실을 조회해 봤더니 합법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통화한 내역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통신사에 확인 요청을 한 거예요. 이런 건 영장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 왜냐면 그 사람들 상대로 입건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정상적인 그냥 수사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김진욱 공수처장도 하도 황당해가지고 아니 왜 우리한테만 뭐라 그러냐. 윤석열의 검찰도 작년에만 59만 건 이렇게 통신사실 조회를 다 했다. 경찰도 187만 건 하고 있고 우리는 고작 135건 이번에 처음에 고발 들어갖고 그냥 한 거다. 우리가 뭐 위법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왜 우리한테 사찰이라 그러냐. 그죠? 그래서 아니 저는 이걸 뭐 해명할 것도 말 것도 없이 기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 이건 사찰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다만 이런 식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괜찮다고. 우리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 정도의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찰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수사기관 보고 어떤 수사도 하지 말라는 거지.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영장 없이 한 것도 아니고 왜 그래?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 사찰이라는 건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공수처가 사찰을 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허재현이라는 사람이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저에 대해서 공수처가 무슨 수사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당연히 허재현의 통신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돼요. 그죠? 당연하잖아. 그 영장이 나왔어. 그러면은 허재현과 통화한 사람들 전화번호 뭐 어떤 사람들 나오는지 다 뜰 거 아니야. 제가 최근에 통화한 정치인도 있고, 예를 들면 김의겸 의원 같은 사람들, 뭐 김용민 의원 같은 사람들, 정치인 있어. 그리고 기자들도 저랑 통화하는 사람들 많다고. 그러면은 저랑 통화한 사람이 기자이고 정치인인 것이어서 그 사람들도 그저 통신 사실 확인 요청을 받았을 뿐인 것이지 그 사람을 상대로 사찰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야. 그냥 허재현을 수사하는데 허재현이 그 사람들이랑 알고 지내는 걸 어쩌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번호가 이제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저랑 통화한 사람들. 근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김용민 의원인지 뭐 김의겸 의원인지 아니면 뭐 경향신문의 강진구 기자인지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걸 통신사에다 물어봐야 된다고. 요 번호는 어떤 인적사항을 가진 누구인가요?
그걸 물어보는 게 통신사실 조회인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다 보면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일인 거야. 예. 이걸 무슨 사찰이라 그래. 이걸 사찰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정상적인 수사 과정인 거지. 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자꾸 막 통신조회 막 이런 말을 이제 교묘하게 쓰면서 마치 사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요, 여러분, 통신 이력 조회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통신 이력 조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다 설명드린 그대로잖아요. 허재현이라는 사람이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전화번호만 나와 있으니까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다가 이 전화번호 주인은 누구예요? 물어본 것에 불과해. 통신 이력 조회입니다. 무슨 뭐 누군가에게 뭐 비밀 도청하듯이 해가지고 무슨 통신 내용을 엿듣고 막 이런 통신 사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무작위적으로 다 막 전 국민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 제대로 언론들이 설명을 안 해주니까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허위 선동을 하는 거야. 이 데일리안 같은 이런 쓰레기 언론사들이 통신 이력 조회가 뭔지 분명히 알고도 남을 기자들인데, 야,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할 거 아니야. 너네는 경찰 출입 안 하냐? 경찰들한테 물어봐. 근데 이걸 가지고 사찰이라고 기사를 쓰고 일본 언론들이 말도 안 되는 억지 대한민국 헛뜯으려고 하는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서특필하고 자빠졌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거 얘기해 주려다가 뭐 별것도 아니니까 금방 잠잠해지겠지 뭐 하고 그랬는데 안 잠잠해지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도 없이 내 기록이 통신사에서 그렇게 조회 요청을 하면 바로 게 건드지는 게 말이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수사 관행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그 지적은 시민단체들이 많이 했어요. 예. 근데 그러면 그걸 뭐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뭐 벌어진 현상도 아니고 그 이전 정부에서부터 계속 있었던 거 아니야.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무슨 새로운 무슨 뭐 사찰 하듯이 무슨 이런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국민의힘 니네가 이런 사찰 이런 게 겁나면은 야, 여야가 합의해서 그럼 법을 바꾸면 되겠네. 니들은 또 그러면 또 반대할 걸? 아유. 아유, 진짜 이거 이 손팻말 들고 서 있는 이 멍청이 같은 국회의원들 봐봐. 진짜.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법이. 그럼 법을 바꾸세요. 아까 이준석 이야기 살짝 했는데, 뭐 이준석이 뭐 성접대를 뭐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그건 뭐 하여튼 봅시다. 보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 그 진해원 검사가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좀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뭐냐면 이준석을 옹호하겠다는 게 아니라 왜 뜬금없이 갑자기 몇 년 전에 그죠? 검찰에 접수되었던 이준석 관련 범죄 첩보가 하필이면 이 시기에 가세현 같은 곳에 흘러가서 그것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가 수사를 나서느냐, 이유가 뭐냐? 진해원 검사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해원 검사가 이준석을 편들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윤석열 검찰 출신 그 대통령 후보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계속 흔들리는데 이준석이 윤석열하고 자꾸 갈등을 벌이니까 이준석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검찰 조직에서는 생각할 수 있죠. 이건 음모론입니다. 확인된 거 아니에요. 검찰은 그러고도 남는 조직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온 행태들을 보면. 그래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준석의 범죄 첩보가 이게 몇 년 전에 다 끝난 거거든. 2013년에 벌어진 어떤 그런 일이고 그 당시에 이런 진술도 있었는데 수사를 안 한 건 검찰이거든. 그냥 캐비닛 속에 그냥 보관을 해두고 있었던 거야. 그거 자체가 문제지만 어쨌든 하필 이 시기에 이거를 가세현에 갖다 준 세력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하필 이걸 왜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가 해. 아니면 공수처에다 맡기든지. 응?
진혜영 검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거 검찰이 선거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건 좀 진혜영 검사 얘기도 물론 뭐 이게 뭐 그죠?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의혹 제기 아닌가 싶네요. 예. 검찰 니들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금 이준석이 지금 골로 간다고 기뻐만 하고 있을 줄 알아? 아니야.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처벌받는 거고, 검찰 니들이 혹여라도 선거 개입하고 나쁜 짓 하면 우리 가만 안 있는다? 어? 잘했다고 절대 칭찬 안 해. 어디서 나쁜 짓 하고 있으면 진짜. 박범계 장관님, 이거 수사는 수사대로 하는 거고요. 이거 감찰 좀 해보세요. 에? 박범계 장관은 도대체 하고 있는 일이 뭐야? 법무장관 되고 나서 뭐 검찰 개혁은 그냥 거기서 그냥 스톱되고 끝난 것 같아. 뭐 왜 그래 도대체? 어쨌든 이준석이 말이죠, 여러분 성상납 뭐 이거는 내 가세현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야 이 김성진하고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문자 메시지 내용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렸잖아요. 이거 보면은 어쨌든 룸살롱 접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2013년, 2014년 하여튼 그 사이에 수차례 있었던 걸로 보여요. 100만 원 뭐 가까운 금액에 한번 가면 그렇게 돈이 들잖아. 그런 접대를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받고 돌아다닌 것 같아. 그 20대에 젊었던 이준석이. 이야. 이미 이렇게 몇 시까지 어디로 오세요?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김성진이 야, 이준석이 우리랑 이렇게 계속 함께해서 너무 좋아. 우리 부와 명예를 갖게 될 것 같아. 이준석 어디서 자게 대전에서 어딘가에서 하루 머물 거니까 숙소 좀 챙겨주세요. 이런 문자 메시지가 다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준석이 성접대 의혹 이거는 이제 단호하게 부인하지만 룸살롱 접대 의혹 자체는 부인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런 이유인 것 같아. 이준석은 수사를 받아야죠. 예. 향응, 뇌물,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예? 그죠? 예, 수사 대상입니다. 이것도. 다만 어쨌든 이 2013년에 이런 검찰의 이준석과 관련한 범죄 첩보가 왜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이게 묻혀버리고 캐비넷 속에 그냥 들고만 있다가 이제 와서 터트린 사람 누구야? 검찰 누구니? 그 당시에 이거 검찰이 범죄 첩보 이거를 숨긴 너도 같이 처벌받아야 돼. 그 당시에 민정수석 누구야? 뻔하지 뭐. 50억 클럽에 있었던 광모 씨. 내가 볼 땐 그 인간이 숨겨준 거 아닌가 싶네. 자, 이거 리포액트 기사 혹시 못 보신 분들 보시면 들어가서 보세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렸지만 이 문자 메시지는 리포액트에만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들어가서 보세요.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 차마 룸살롱 접대 의혹까지는 부인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 20대 이 젊은 나이에 애가 이 나이 드신 아저씨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이 기업가들한테 룸살롱 접대나 받고 다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런 거 큰일 납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저 김영란법 이런 것들이 부정청탁 방지 금지법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젊은 피 정치인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될 거 아니야. 한 번 실수로 받았다고 치더라도 다시는 만나면 안 되지. 근데 왜 이걸 계속 만나? 거의 1년 가까이 만난 것 같아. 계속. 미친놈 아니야? 욕해서 죄송해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뭣도 모르고 이 사기꾼 김성진 만나라고 또 내려가요. 아이카이스트. 진짜. 이런 인간들을 상대로 우리가 국민 세금을 들여가지고 뭐 창조경제 창조기업 1호로 선정됐거든. 이 이준석이 룸살롱 접대받은 이 아이카이스트가 창조경제 기업 지원해야 된다라는 둥 세금 들여가지고 그랬던 거 생각하면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아오릅니다.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 자, 오늘 마지막으로
김건희 씨 관련한 보도를 또 정리를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요즘 막 너무 막 블록버스터급의 국민의힘의 뉴스들이 쏟아져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젠 주목도 잘 못 받는데 김건희 씨 수원여대의 강사 등으로 이제 그 공개 채용이 됐는데 이력서 자체도 지금 허위 논란이 있지만 그거에 대한 해명조차도 거짓말 지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씨가 아니 그거 사실상 내정이 다 되어 있었던 그 채용이었고 공개 채용도 아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가 허위 과장 이력을 썼다고 해서 누구 하나 피해 본 사람 없다. 뭐 이런 해명이었잖아. 근데 수원여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당시에 수원여대 2007년 1학기 광고영상과 겸임교원 이거는 내정으로 한 게 아니고요. 공개 채용이었습니다라고 수원여대가 공개 채용 방식으로 임용이 이루어졌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요. 대충 예상은 했지만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는 이들의 끝없는 거짓말 퍼레이드 어디까지 이어지나 봅시다. 또 있어. JTBC가 이제 이런 건 이제 보도를 해도 잘 화제도 안 돼. 하여튼 2007년에 수원여대 겸임교수 지원 당시 기재했던 큐레이터 근무 이력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대요. 여기에 이제 그 당시에 그 미술관 공동대표로 있었던 사람을 이제 찾아가가지고 JTBC가 만났는데 이 사람 큐레이터 아니었고요. 그냥 작가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가 미술관 여는 걸 도와줬다고. 아니야. 이거는 자기가 잘못 얘기한 거고. 아무튼 제가 보기엔 4년 동안 1년에 한 번씩인가 나오기는 했는데 4년 정도 했으면 제가 기억을 했을 거다. 김 씨가 큐레이터로 상시 근무한 사람 절대 아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여튼 한숨밖에 안 나와서 제가 이 한숨을 대신하여 논평 끝. 뭘 더 얘기해봤자 입만 아파. 자,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도 좀 더 팩트체크 정리해드릴 것들도 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못했어요. 제가, 오늘 내일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금요일날 마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정경심 관련 재판 관련 내용들도 조금 정리 좀 해드릴 것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긴장의 끈을 놓쳐서 안 됩니다. 또 저들은 또 무슨 공작을 준비하고 있을지 몰라요. 잠시 윤석열이 지지율이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가 넋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무슨 공작이 진행되는지 눈 부릅뜨고 살펴봐야 돼요. 강진구 선배 쪽으로 좀 제보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연락 좀 취해가지고 같이 취재를 하든 아니면 같이 긴장을 하고 있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허재현 기자의 모든 논평과 취재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근근히 크게 돈 걱정하지 않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솔직한 욕심으로는 후배 기자 한 명 정도 비정규라도 좀 고용할 수 있도록 좀 재정이 좀 더 안정화됐으면 좋긴 하겠어요. 올해 안에 그렇게 될까요? 항상 그래도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를 도와주고 싶은 분들은 여기 밑에 여기 숫자 많이 두들겨 주시고요. 아니면 허재현TV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가족으로 또 신규 가족으로 또 가입도 해주시면 저에게 미소를 선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날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